새벽에 시끌시끌한 부분이에요.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11월 대선 후보의식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물러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기사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X 계정을 통해서 결국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내려놓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방위적으로 거세지는 사퇴 압박 속에 결국 입장 변화를 택한 건데요. 그는 사퇴 의사를 밝힌 직후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민주당 대선 후보로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고요. 실제 해리스 부통령이 가장 가능성 높은 차기 후보로 꼽히고 있긴 합니다. 다만 이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이죠. 미셸 오바마 그리고 또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 이외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도 차기 후보로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입니다. 물론 해리스가 새로운 후보가 될 경우 사실상 정책 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정부 당시와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측이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와의 지지율 격차가 상당한 상황이고요. 해리스가 아닌 다른 인물이 후보가 될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일단 당분간은 단기적으로 대선 전국 안에서 시장에서도 불확실성이 좀 높아졌다라는 게 월가의 관측입니다. 바이든 이제 현재 대통령이 올해 대선 레이스를 포기했거든요. 네. 이게 이제 불과 지금 시각이니까 한 4시간 전에 네. 제가 이제 출근할 때 쭉 보니까 계속 속보로 들어오는 뉴스였는데 결국에 이제 대선을 이제 포기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주요 언론들에서 뭐 워낙 대선 투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아마 이번 한 주 동안은 거의 뭐 모든 걸 장악할 수 있는 이슈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뭐 조 바이든 대통령의 X 계정을 보더라도 여기에서 계속해서 카멜라 해리스 현 부통령을 지지하고 서포트하겠다라는 내용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이제 공이 넘어갔습니다. 공이 넘어가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 측에서는 뭐냐면 대선 후보를 사퇴했잖아요. 그러면 당장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했고요. 특히나 이제 그 미국의 대통령은 어마어마한 이 핵 버튼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워낙 무게감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우려감을 즉각적으로 좀 나타냈고 당장 대통령이 사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공세를 좀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이제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공화당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가 끝났고 그 컨벤션 효과를 제대로 일단은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공이 이제 다시금 좀 민주당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좀 몇 가지 좀 살펴봐야 될 이슈들이 있습니다. 당장 현재 지지율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올해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에 대한 부분 한번 살펴보시면 바이든은 이제 포기를 했기 때문에 1위입니다. 이제 거의 제로에 수렴을 하고 있고요. 그 중간에 녹색 선이 카멜라 해리스 현 부통령인데 대략 한 34%까지 올라왔죠. 물론 이제 바이든의 이런 부분을 이제 흡수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위에 보시면 6월 말 이후에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그리고 특히 중간에 뼈 쪽 저렇게 섰던 때가 주말이죠. 그 피격 사건이 있었던 당시였고 지금 보면 이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을 꽤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 붉은 선이 트럼프 맞습니다. 전 대통령인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 방금 공이 민주당 쪽으로 넘어왔다라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 컨벤션 효과를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 가야 될 시기인 것 같거든요. 어찌됐건 이제 가장 큰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 해리스 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만큼 결집이 되느냐에 대한 이제 이런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다만 몇 가지 좀 허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명과 관련한 부분이에요. 뭐냐면 지금 해리스 부통령은 아직 대선 후보로서의 자격을 갖고 있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체 민주당 대의원의 3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하는 거. 근데 뭐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무난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두 번째는 돈입니다. 이게 미국은 거의 뭐 쩐의 전쟁이잖아요. 대선 같은 경우는 이미 그 현재까지 쓴 비용만 하더라도 뭐 적게는 몇 천만 달러에서 거의 뭐 이렇게 많은 돈들이 이제 나가고 있는데 지금 바이든 해리스 캠프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6월 말 기준으로 모집되어 있는 그 기부금이 대략 한 9,600만 달러 정도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해리스 부통령이 그대로 이제 승계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걸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다른 후보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이 돈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쓸 수 있는 건 해리스라는 거죠. 바로 쓸 수 있는 건 해리스이고 그렇지 다른 후보가 된다라고 하면 그렇지 못하다. 그렇다면 이제 몇 가지 절차들이 또 있다라고 하는 거고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후보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해리스 부통령은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그 네. 후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다른 내부에서는 다른 니즈가 또 있을 수가 그렇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8월 달에 지금 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걸 오픈 컨벤션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이슈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금융시장에 미칠 만한 영향은 뭘까라고 봤을 때는 일단은 미국 내 정치적 불확실성 요인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가 경제를 약간 억누를 수 있는 그렇죠.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저는 그것보다는 일단 이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레이스를 포기함으로써 가장 큰 고비는 좀 넘겼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공은 민주당 쪽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다.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 대결로 네, 네. 갈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따라서 정책 대결에서 수혜와 또는 수혜를 받지 못할 산업 간의 좀 차별화된 양상들이 앞으로 더 좀 극심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 쪽으로 쫙 좀 쏠려가던 분위기가 일단 다시 좀 이제 완화되는 듯한 분위기네요. 물론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좀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대선 전국 그 안에 또 어떤 이슈들이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사실 현재 네. 사이에 굉장히 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다만 그 안에서 이제 정책을 조금 더 포커싱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전망 주셨습니다.